최근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꾼 터키, 이곳 출신의 한 어린 소녀가 얼떨결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 운전자들의 소름 돋는 행동을 목격하고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다프네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표현하기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만큼 잘 어울리는 표현이 없을 정도로 저는 터키에서 매우 불운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저는 터키에서도 가장 낙후된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마저도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만약 저희 가족이 부유했다면 부모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부모님께서는 은행 통장조차 없어서 모든 돈과 귀중품들을 집 이곳저곳에 보관하곤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화재에 당황하신 부모님은 돈이라도 챙겨오겠다며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희 세자매가 본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없이 남겨졌다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방차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무의미한 가정을 하며 현실을 도피할 뿐이었죠. 당시의 터키 소방차는 최초 신고로부터 거의 1시간은 지나서야 화재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늦게 도착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마을 근처에 대규모 재개발이 들어가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 운전자들은 소방차를 보고도 전혀 비켜주지 않았고 몇몇 중국인 운전자들은 소방차의 앞뒤로 위험하게 달라붙으며 빠르게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 인간이길 포기한 행동들을 일삼았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건설 중장비들을 아무렇게 주차해둬서 안 그래도 좁은 길가를 완전히 막아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국인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소방차 출동 시간은 엄청나게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러한 상황을 원망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었던 언니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늦둥이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고아원 생활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식사 배급량부터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고아원의 아이들은 폭력으로 남의 음식을 빼앗는 등 늘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전부 여자였던 저희 세자매는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있었고 정말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와 동생은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언니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배려심 깊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언니가 고아원 식량창고에서 훔쳐오거나 국어를 통해 얻어온 음식들을 섭취하며 그야말로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자신의 몫은 알아서 챙긴 뒤에나 저희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언니는 힘들게 얻은 음식들은 입에도 안 대고 그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짐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결국 언니는 썩은 음식을 잘못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장염으로 세상을 떠나다니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허무하고도 터무니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터키 빈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만난 게 바로 한국인 성민 아저씨였어요. 성민 아저씨는 국제봉사단 소속으로 이곳으로 봉사를 하러 온 한국인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가 중국인인 줄 알고 아저씨를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곤 했습니다. 사실 터키에서 보이는 동양인들은 거의 다 중국인들이고 저는 그들이 소방차를 막았던 사건을 도저히 잊지 못했기에 중국인들만 보면 치가 떨렸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민 아저씨는 인자한 미소를 보여줬고 이내 초콜릿을 건네며 자신은 한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말해줬죠. 저는 마냥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수상했거든요. 도대체 터키어는 어디서 배운 건지 아저씨는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터키어로 말을 걸어댔죠. 저는 그를 통 믿을 수가 없었지만
동생은 아저씨가 주는 초콜릿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연신 아저씨를 따랐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상한 한국인 아저씨와 종종 엮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민 아저씨와 마주칠수록 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는 그가 한국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한국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휴가를 모아서 매년 이곳으로 해외 봉사를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쉬는 날까지 봉사에만 전념할 수가 있는지, 만약 그가 나쁜 사람이라면 이런 봉사활동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민 아저씨는 늘 사비로 먹을 것을 구매해서 저희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교육이 부족한 저희를 위해 한국어나 기본적인 수학 등을 가르쳐주며 늘 단순한 자원봉사자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는 늘 너그럽고 따뜻한 모습만 보였던 이 한국인 아저씨는 아이들과 관련한 어른들의 일에는 정말 한치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고아원에 웬 고성이 오가고 뭔가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며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형편없던 급식들은 귀신같이 정상화되었고 이젠 먹을 것이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성민 아저씨는 고아원 내의 부조리와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쳤고 저희 고아원의 현실을 국제단체에 알리며 악덕한 고아원 관계자들을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봉사단원들은 매번 굶고 사는 저희를 보고도 별 수 없이 침묵을 유지했지만 한국인 아저씨 한 명이 저희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저는 언니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모두가 행복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매일 밤 눈물을 훔쳤고 그때마다 동생이라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나날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던 성민 아저씨는 어느 날 슬픈 표정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으더니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당분간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라지면 이곳은 다시 난장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차라리 한국의 청소년 취업이민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왔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했고 결국 이곳이 곧 지옥으로 변할 줄 알면서도 고아원에 남기를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문득 언니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없는 지금 이젠 제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약한 제 몸으로는 도저히 한국인 아저씨가 오기 전에 지옥과도 같은 고아원을 버텨낼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려웠지만 생존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민 아저씨의 도움으로 매우 좁고 허름하지만 고아원에 비한다면 천국 같은 한국의 숙소에서 지낼 수 있었죠. 다행히 저는 거의 턱걸이로 한국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상태였기에 취업 비자를 받음과 동시에 한국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요. 일은 몹시 힘들었지만 한국인들에겐 공동체 의식과 배려의 마음씨라는 게 있었고 저는 한국인들의 많은 친절을 받으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동료들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한국어에 영 소질이 없었지만 동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국어를 잘한다며 칭찬해 주었기에 저는 자신감이 들어서 더욱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와중 저는 성민 아저씨의 초대로 아저씨가 일하고 있다는 한국의 소방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를 운용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소방차를 보면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러한 훈련이 전무하고 사람들은 소방차를 보면 어떤 식으로 길을 터줘야 할지 몰라서 도로가 오히려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훌륭한 제도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탄도 잠시 갑자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이내 한국인 소방관들이 3초 만에 소방차로 집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성민 아저씨는 이내 매우 긴장된 목소리로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 침착하고 들어.
지금 이곳 근처에서 불이 났고 불이 난 위치를 확인해 보니 너희 집 근처로 나오고 있어. 혹시 동생이 집 안에 있는 거야? 저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어린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제가 집 안에 없는 동안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놓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서 불이 났다니 저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언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인 점을 찾아보자면 동생에 대한 걱정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저와는 달리 한국인 소방관들은 정말 10초도 안 되어 침착하게 모든 출동 준비를 끝마쳤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평소에도 비상대응 훈련을 쉬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지 매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소방차에 탑승했고 이내 엄청난 수의 소방차들과 함께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함께 현장으로 향하게 된 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때가 직장인 퇴근 시간인지 도로는 정말 꽉 막혀서 소방차는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순간 부모님이 불길에 갇혔을 때에 중국인 운전자들의 행동이 떠올랐고 이는 트라우마가 되어 제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선진국 시민들은 다르더군요. 소방차 사이렌을 들은 한국인들은 그 즉시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비상 차량을 위한 즉석 통로를 만들어냈거든요. 한국인 운전자들은 정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일치된 움직임을 수행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가 탄 차량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막힌 길을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 운전자들은 귀신 같은 운전 솜씨로 좁은 길에서도 어떻게든 공간을 내줬고 골목길을 걸어가던 어떤 한국인 아저씨는 자신이 직접 자처해서 119 교통통제관이 되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한국인 아저씨의 지휘와 한국인 운전자들의 협조 덕분에 저희는 꽉 막힌 좁은 골목길까지 뚫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터키였다면 1시간 이상은 소요됐을 법한 답 없이 혼란한 도로를 저희는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배려를 통해 5분도 안 되어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는 마치 온 동네를 뒤덮을 것처럼 미친 듯한 불을 뿜어대는 화마를 목격하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가족인 동생마저 잃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인 소방관들의 하나 같은 모습을 보고 약간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국 소방관들은 마치 기계처럼 즉각적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소방 인프라는 터키와는 달리 매우 우수했는데요. 당시 터키 소방서 측은 인력 부족 및 예산 부족의 이유로 단 한 대의 소방차만을 끌고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심지어 소방관들은 다 찢어진 소방복과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챙겨왔기에 터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소방대원들은 차원이 달랐죠. 마치 새것 같은 최신 장비에 소방차도 몇 대나 동원되었고 심지어 한국인 소방대원들은 정말 오늘까지만 살 것처럼 전혀 망설임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거든요. 거리를 지나던 한국의 시민들도 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기꺼이 길을 터줬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불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이라면 저와 동생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고 그렇게 약간의 침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엄청난 기세를 보이던 화마는 인근 건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의 소방관들과 시민들의 놀라운 협력은 파괴적인 화재가 될 수 있던 상황을 완벽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화재가 난 건물은 동생이 살던 건물의 바로 옆 건물이었고 그마저도 옆집의 한국인 아주머니가 귀신같이 연기를 눈치채시고 빠르게 동생을 불러서 함께 대피시켰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무사한 동생을 보자마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도 두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모르는 아이까지 함께 챙겨서 대피해준 한국인 아주머니의 놀라운 호의에 무한한 감사함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완전히 침착을 되찾은 저는 한국의 더욱 놀라운 점들을 눈치채게 됩니다. 한국은 소방차가 출동함과 동시에 응급차량까지 동시에 출동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에는 응급차들이 부상의심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응급차 출동 비용이 무료기에 한국인들은 엄청난 비용의 응급차 출동비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한국의 거리를 둘러보게 된 저는 한국에는 거리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정도는 돼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고, 터키와는 달리 한국은 훌륭한 인프라를 통해 저와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감사함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하늘을 보더니 이내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생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소방팀은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갖춘 드론을 사용하며 현장 이곳저곳을 검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AI 시스템을 접목한 최첨단 소방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저는 이 나라는 대체 부족한 게 뭔가 싶어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 기술과 효율적인 응급 서비스, 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 믿기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이 조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큰 화재가 났다고 해도 그저 성냥에 붙은 불처럼 쉽게 진압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고, 그 누구보다 용맹하게 사람들을 구출하고 온 성민 아저씨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아무래도 저와 동생을 혼자 두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면서 저희만 원한다면 자신의 신혼집에서 함께 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자신의 아내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희를 단둘이서만 두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했다며 그저 조카뻘 동생과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며 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상황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숱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야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제게 손길을 내밀어주고 기꺼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중이고, 저 또한 한국인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